아, 오늘 12명 다 오셔서 출석은 따로 안 부를게요. 어제 밤에 너무 요새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 것 같아서 오랜만에 불닭볶음면을 하나 먹었거든요. 근데 저는 오리지널 불닭은 맵찔이라 먹지 못하고 저는 까르보 불닭까지 소화가 가능한데 그것 때문에 그런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너무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고 배도 너무 아프고 이게 막 가슴이 벌렁벌렁 뛰는지 모르겠네. 하여튼 몸이 좀 안 좋은가 봐요. 주말에 애기 데리고 좀 밖에서 많이 놀았는데 저랑 와이프랑 애기랑 셋이서 찬바람을 되게 많이 맞았는지 지금 약간 집에 감기 환자가 돌려나 이러고 있는데 그것 때문인가 모르겠네. 그리고 맞다. 그 과제 첫 번째 했던 거 채점 해가지고 올려드렸거든요. 점수도 올렸어요. 점수도 올렸으니까 그 E클래스에서 확인하시면 되고 뭐 대부분 다 100점 만점에 80점, 90점, 100점 다 잘 맞으신 것 같고 또 과제 하나 더 아마도 오늘이나 뭐 목요일쯤에 한 번 더 나갈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게 들어왔어요. 뭐야, 어디 갔어? 이거 누구예요? 이거 구글 폼에 누가 뭐라고 올렸냐면은 이렇게 올렸어요. 이거 누구야 이거? 네, 이거 인공지능 기초사 딱 체크해놓고 지금 와이프랑 만날 썰 듣고 싶어요라고 이거 누가 올렸거든요. 이거 너무 웃겨가지고 만약에 이 썰을 풀더라도 제가 와이프한테 그랬어요. 와이프한테 저거 보여주면서 애들이 이런 거 올렸다. 그치만 그거는 녹화하지 않을 거다. 너한테는 비밀로 할 거다. 너는 영원히 알 수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하게 되면은 녹화 안 하고 몰래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시작할게요. 진정이 안 되네. 우리 사전 강의가 제가 지난주에 올려가지고 이제 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랭크랑 랭크 티오렘을 했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가려고 하는 게 이제 그 컬럼 스페이스의 디멘션을 우리가 랭크라고 한다고 했고 그리고 가능한 랭크의 최대값을 우리가 풀 랭크라고 해서 어떤 매트릭스가 풀 랭크라고 하면은 랭크가 딱 정해지죠. 사이즈가 정해져 있다면은. 그래서 풀 랭크에 대한 것 좀 했고 그리고 이 랭크 티오렘에서 조금 중요한 게 나왔죠. 어떤 행렬의 랭크랑 널 스페이스의 디멘션을 합치면은 항상 n으로 나온다. 만약에 얘가 m by n이라고 할 때 이 열의 개수만큼 항상 유지가 된다. 이게 좀 두 가지로 해석을 해야 되죠. 이 컬럼 스페이스와 널 스페이스의 디멘션을 합치면은 항상 일정한 값으로 유지가 된다. 그 일정한 값은 이 행렬의 열의 개수랑 같다. 그렇게 일정하게 유지가 항상 되어야 되고 그 말인즉슨 어느 하나가 커지면 디멘션이 증가하면 다른 하나는 디멘션이 낮아져야 되고 뭐 또 반대로 어느 하나가 낮아지면은 다른 하나는 올라가고 그래서 항상 합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어야 된다. 요거를 기억을 잘 하시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헬프데스크 질의응답하고 이제 리니어 알제브라 중반부로 넘어왔는데 이 중반부에서는 뭘 하고 있냐면은 디멘션, 컬럼 스페이스, 널 스페이스까지 왔죠. 랭크 티오렘 하고서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 거냐면은 요거에 대한 내용이 이제 하나의 산이 될 거예요. 그 앞에서 전반부에서는 그냥 리니어 알제브라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이었다면은 이제 중간에 하나 산을 넘어야 되는데 그거가 이거예요. 이거 역행렬에 대해서 역행렬을 잘 다루고 넘어가는 게 한 꼭지가 될 거고 이제 후반부로 가면은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 요게 나올 건데 하여튼 여기를 올라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그리고 다음 사전 강의, 다음 본 강의까지 해가지고 좀 하나의 내용이 완성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을 잘 기억을 해주세요. 이 랭크 시오렘 오늘 당장은 나오지 않을 거예요. 이제 다음 시간에 요 랭크 시오렘이 역행렬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건지가 나오면서 이제 이 얘기가 완성이 될 거거든요. 그거를 잘 기억해 주세요. 오늘은 역행렬을 할 건데 역행렬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조금 서론이라고 인트로덕션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인버스 매트릭스라는 게 뭐고, 특히 2x2 케이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딱 구할 수 있거든요. 뭐 고등학교 때 배우셨을 수도 있고 처음 들을 수도 있는데 행렬이 2x2일 때는 딱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이즈가 커져도 구할 수 있습니다. 뭐 손으로도 사실 구할 수는 있고, 이제 사이즈가 커지면 보통 그냥 컴퓨터를 이용해서 구하겠지만 어쨌든 역행렬이라는 건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할 수 있는 방법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러면서 이제 디터미넌트, 행렬식이라는 애가 나올 거예요. 근데 행렬식에 대해서 오늘 막 엄청 자세하게 다루진 않을 거고, 이 2x2 케이스에 한정을 해서 이 역행렬 그리고 디터미넌트 이런 것들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런 거를 좀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해볼게요. 먼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라고 요거 했는지 안 했는지 잘 기억 안 나는데 한 번 더 다지고 넘어갈게요.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는 우리가 행렬과 행렬 사이에 곱이 정의가 되잖아요. 뭐 사이즈가 이렇게 뭐 m by k고 k by n일 때 요게 같을 때 이제 m by n의 결과로 나오는 행렬 곱을 우리가 정의를 했잖아요. 그렇게 행렬 곱이 정의가 됐을 때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거를 생각해 볼 수 있죠. 어떤 행렬을 주어진 행렬 뭐 m by n이라고 합시다. 여기다가 곱하거나 아니면은 뒤에다가 곱하거나, 앞에 곱하는 거랑 뒤에 곱하는 게 다르잖아요. 근데 뭐 어떤 행렬을 뭐 똑같은 행렬이 아닐 수 있어요. 사이즈가 달라야 되니까요. 어쨌든 여기 앞에다가 곱하던가 아니면 뒤에다가 곱해도 다시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그런 행렬. 우리가 곱셈, 그냥 숫자끼리 곱이라고 하면은 어떤 숫자가 있을 때 우리가 1 곱하면은 얘가 다시 나온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얘를 뭐 앞에 곱하나 뒤에 곱하나 자기 자신을 나오게 하는 요런 곱셈에 대해서 똑같은 값이 다시 나오게 하는 어떤 거를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이거 항등원이라고 하죠. 어떤 연산에 대한 항등원이라고 하면은 그 연산에다가 항등원을 넣으면은 입력을 넣은 게 다시 튀어나오게 하는 뭐 그런 건데, 이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사실 행렬끼리의 곱에 있어서 항등원으로 쓰이죠. 그래서 생긴 거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다이어고널, 이 대각선 자리에는 1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 자리에는 다 0이 들어차 있는 정사각 행렬입니다. 네, 얘는 항상 정사각형, 행이랑 열의 개수가 동일한 정사각 행렬이고 다이아고날에는 다 1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에는 다 0이 들어차 있는 그런 행렬을 우리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라고 하고, 요런 행렬을 그러면은 이게 정사각 행렬이니까 이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를 그냥 i라고 쓰기도 하지만 여기다가 이렇게 사이즈를 쓰기도 해요. 그러면 이건 자연스럽게 뭐 3x3의 아이덴티티 아니면 i2라고 하면은 2x2짜리 아이덴티티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이 곱셈에 대한 항등원이 사실 뭐냐면은 이게 m by n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다가는 m 사이즈의 항등원을 곱해야 되고 여기는 n 사이즈의 아이덴티티를 곱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m by m이 곱해지고 여기는 n by n이 곱해져서 어쨌든 결과는 동일하게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앞에 곱하나 뒤에 곱하나 뭐 적절히 사이즈는 바꿔줘야 되지만 다시 자기 자신을 만들 수 있는, 곱해서 다시 자기 자신을 만들어주는 그런 행렬이 아이덴티티입니다. 네.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덴티티를 알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스칼라에서 3x는 6이라는 이런 방정식이 하나 주어져 있어요. 이퀘이션이 주어져 있으면은
우리는 이거를 만족하는 해 x를 구할 수 있죠. 어떻게 해요? 이거를 여기 앞에 곱해져 있는 얘로 양변을 동일하게 나눠주면은 등호가 유지가 되면서 이렇게 딱 정리가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해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 3의 역수를 이렇게 곱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앞에 붙어 있는 얘에 역수를 곱해서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는 마치 그런 일을 하고 싶어요, 사실. 마치 그런 일을 하고 싶은데 다만 우리는 이게 이렇게 행렬, 벡터, 그리고 벡터 만약에 뭐 m by n이면은 m by 1 해서 m by 1짜리로 나와서 주어지는 게 문제에서 주어지는 게 뭐냐면은 얘하고 얘가 주어져요. 아까 마치 3x는 6이라고 했듯이 여기랑 여기가 주어졌을 때 얘를 찾는 일, 그게 방정식의 해를 찾는 일이었잖아요. 그게 이제 이 선형대수에서는 이런 꼴로 나올 거고 그래서 A랑 B가 주어졌을 때 얘를 찾는 일, 이 사실은 연립방정식의 해를 찾는 일이었잖아요. 우리 예전에 몇 번 풀어봤죠. 여기 뭐 x1, x2, x3라고 놓고 막 연립방정식 풀어서 요거 만족하는 경우를 좀 찾긴 했어요. 뭐 맨날 뭐 얘가 얘네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니 아니니 뭐 이런 거 구할 때도 맨날 이거 찾는 문제였어요, 사실. 우리는 그거를 혹시 이 A라는 행렬에 뭔가 마치 역수 같은 어떤 개념이 있다면 여기 양변에 그 스칼라에서 했던 것처럼 여기 양변에다가 이런 거를 취하면은 혹시 x가 마치 이런 꼴로 구해지는 그런 건 없나? 라는 게 이제 역행렬의 출발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마치 그 스칼라에다가 역수를 취했던 것처럼 이제 행렬은 사실 역수를 취할 수는 없어요. 그 분수라는 개념이 없죠, 행렬에는. 그렇지만 우리는 그거에 해당이 되는 어떤 아이를 찾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역행렬이 되는 겁니다. 역행렬. 그래서 뭐 만약에 역행렬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언제 가능하냐면은 그 주어진 행렬이 정사각형이어야 돼요. 행과 열의 개수가 동일할 때 일단 역행렬을 따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행이랑 열의 개수가 다르면은 애초에 역행렬에 대해서 따질 수도 없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정사각형이어야 돼요. 정사각형. 정사각형인 경우에 대해서 역행렬이 가능할 수도 있고 가능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때 만약에 가능하다면 우리는 A의 역행렬을 인버스 내지는 인버스 매트릭스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쓸 거냐면은 A에 요렇게 원래 3에 요렇게 하면은 사실 요렇게 역수한 거랑 똑같잖아요. 그런 요 노테이션을 살려서 이제 A의 역행렬이다라고 하면은 저렇게 마이너스 1승을 붙일 거예요. 사실 이게 A분의 1이라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냥 일관성 있는 어떤 표현을 빌리자면 A의 역행렬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A의 마이너스 1승이라고 쓸 겁니다. 네. 그렇게 역행렬이라는 게 있고 얘는 유니크합니다. 이거는 되게 수학에서 중요한 건데 우리는 뭐 굳이 따지지 않읍시다. 그냥 딱 A의 역행렬이라는 건 딱 하나로 정해진다. 그런 말이에요. 만약에 존재한다면 하나다. 그래서 이 역행렬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사실 이제 1처럼 작용을 하는 애잖아요. 곱셈에 있어서 행렬 곱에 있어서 1처럼 작용하는 애니까 이 역행렬은 뭐냐면은 이 본체 A에다가 역행렬을 곱하면 아이덴티티가 나와야 돼요. 이게 순서를 바꿔도 가능해야 돼요. 원래 본체에다가 뒤에다가 역행렬을 곱해도 1이 나와야 돼요. 이게 마치 이런 거죠. 3이랑 3분의 1이랑 곱해서 1이 나오죠. 이거를 반대로 곱해도 1이 나오듯이 그래서 얘의 역수는 얘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두 개가 마치 좀 상쇄를 일으켜서 뭔가 유닛이 되는 1이 되는 단위가 되는 그런 애를 우리가 역수라고 하는데 이제 행렬에서도 마치 그런 개념을 해서 원래 얘에다가 그거의 역행렬을 곱하면은 1에 해당이 되는 아이덴티티가 나올 때
그럴 때 우리가 A의 역행렬이라고 부릅니다. 아직 어떻게 구하는지는 몰라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역행렬에 존재하냐, 그러니까 역행렬이 있긴 있냐, 이게 중요하고, 만약에 존재한다면 이제 그때 구해야 돼요. 계산을 해야 돼요. 주어진 행렬 A로부터 역행렬을 계산을 해낼 수가 있죠. 일단 근데 처음에 따져야 되는 것보다 역행렬이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도 따져야 돼요. 역행렬이 존재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가장 먼저 n/n이어야 되죠. 정사각일 때 이거는 그냥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는 겁니다. 정사각이 아니면 일단 따지지도 않을 건데, 정사각형이면은 역행렬이 존재하냐 안 하냐, 만약에 존재한다면 어떻게 구하냐. 그래서 만약에 이 어떤 행렬이 인버터블 하지 않다, 인버스를 구할 수 없다, not invertible 할 때는 이 행렬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싱귤러하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A가 존재 안 한다 라면은 A는 싱귤러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요 반대로도 돼요. 어떤 행렬 A가 싱귤러 매트릭스다 라고 하면은 걔는 역행렬이 존재 안 한다 라고 말하는 거랑 동일해요. 싱귤러라는 뜻이 이게 조금 받아들이기가 어려운데, 일단 처음 출발을 할 때는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다 정도로 시작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 한국말로 하면 뭐 싱귤러리티라고 하면은 특이점이라고 하잖아요. 특이점. 그래서 뭐 요새 막 인터넷 짤에 보면은 뭐 특이점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뭔가 특별한 일이 벌어지는 그런 순간입니다.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순간이 실제로 좀 되게 싱귤러하다,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쨌든 반대로 역행렬이 존재한다, 그거는 A는 넌 싱귤러하다라고 말을 해요. 이게 동일한 말입니다. A는 넌 싱귤러하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죠. A는 인버터블하다. 요거는 A는 not invertible하다. 다 같은 말입니다. 인버터블 하면 넌 싱귤러하고 역행렬이 존재한다. not invertible 하면은 싱귤러하고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 같은 말입니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여기 예제에서는 일단 연습 삼아서 뭘 하고 있냐면은 A라는 행렬이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리고 C라는 행렬이 이렇게 주어졌어요. 이때 혹시 A의 역행렬이 C랑 같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이 A라는 행렬에 역행렬을 취하면은 혹시 얘가 나오니? 그거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A랑 C랑 곱해보고, 아니면 C랑 A랑 곱해서 아이덴티티가, 이번에는 사이즈가 2짜리가 나와야겠죠? 그래서 요거를 실제로 곱해서 진짜 아이덴티티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면 되죠.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A랑 C랑 곱한다라고 하면은 2-3, 5-7, 반대로 -7, 3-5, 2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일단 요 자리에는 얘랑 얘 하니까 -14에 5, 1이죠. 요 자리에는 얘랑 하니까 21에 21, 0. 요거 하면은 0. 요거 하면은 15 빼기 14, 1 이렇게 나오죠. AC 했더니 A랑 C랑 곱했더니 요 AC 순서로 곱했더니 아이덴티티가 나왔네요. 사이즈가 2x2인. 그러니까 이 A라는 행렬에, 이렇게 주어져 있던 이 A라는 행렬에 역행렬은 얘가 되겠네요. 얘가
역행렬이라고 말을 해도 되겠네요. 반대로 곱해도 똑같이 나옵니다. 이거는 그냥 역행렬의 정의를 이용을 한 거죠. 뭐 주어진 행렬 A를 가지고 걔의 역행렬을 어떻게 바로 구하는 그런 게 아니라 A랑 다른 어떤 행렬이 하나 주어져 있는데 혹시 얘가 서로 역행렬 관계에 있냐? 라고 물어보는 거여서 실제로 곱해보고 아이덴티티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만 확인을 해본 그런 예제입니다. 넘어갈게요. 요거는 조금 뒤에 가서 얘기합시다. 요거는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거고 요거부터 봅시다. 2×2의 행렬 2×2인데 그냥 일반적으로 A, B, C, D라고 놓으면은 A, B, C, D의 임의의 값이 다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냥 모든 행렬 A죠. 2×2에 가능한 모든 행렬. 근데 만약에 여기 다이아고널끼리 곱한 거랑 여기 오프 다이아고널끼리 곱한 거를 서로 빼요. AD 빼기 BC라는 걸 해요. AD 빼기 BC를 해서 만약에 얘가 0이 아니라면은 A는 인버터블 해져요. 2×2인 경우에 한해서 AD-BC가 0이면은 그 말인 즉슨 A는 싱귤러 해져요. 반대로 밑에다가 쓸게요. 반대로 AD-BC라는 게 0이 아니게 되면은 A는 넌 싱귤러 해집니다. 그러니까 인버터블 해집니다. AD-BC. 그거를 우리가 나중에 디터미넌트라고 따로 부를 거예요. 디터미넌트라고 해서 한국말로는 행렬식 맞죠? 행렬식이라고 해서 디터미넌트라고 하면은 우리가 A에 대해서 A가 딱 주어지면은 뭐 랭크라는 거 구할 수 있죠. 주어진 행렬이 있을 때 딱 스칼라로 정의가 되잖아요. 뭐 랭크라는 것도 있고 또 이제 다른 걸로는 디터미넌트라는 것도 있어요. 이것도 행렬이 주어지면은 어떤 스칼라가 하나 튀어나와요. 어떤 스칼라가 하나 튀어나오는데 그거를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다음 사전 강의 때 할 건데 일단 2×2, 2×2 행렬에 한해서는 이 A라는 행렬의 디터미넌트는 AD 빼기 BC로 구하면 됩니다. 딱 하나만 몇 개 예를 들어보자면은 요런 행렬이 있다 쳐요. 얘의 디터미넌트를 구하면은 AD 빼기 BC 이렇게 해서 6 빼기 0, 6 이렇게 나옵니다. 구할 수 있겠죠? 또 하나 더 해볼까요? 2×2만 할 거예요. 이런 거 한번 구해볼까요? 요거 디터미넌트 얼마예요? 요거 디터미넌트 얼마일까요? 1, 그쵸? 1, 1 빼기 0, 1 해서 1 나옵니다. 여기 첫 번째 했던 이 행렬 인버터블 한가요? 이 행렬은 인버터블 한가요? 인버터블 하죠. 얘가 0이 아니니까. 이 행렬 인버터블 한가요? 네, 인버터블 합니다. 0이 아니니까요. 이번에 한 번에 물어볼게요. 얘는 인버터블 한가요? 얘는 인버터블 한가요? 얘 인버터블 해요? 얘가 인버터블 하냐? 얘가 역행렬을 구할 수 있냐 없냐라고 물어보면은 디터미넌트를 확인을 해보면 돼요. 디터미넌트를 확인을 해봤더니 0이네요. 그러니까 얘는 인버터블 하지 않죠.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리고 일단 여기 맨 첫 번째 줄하고 있었어요. 행렬, 2×2의 행렬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AD-BC라는 어떤 특별한 꼴, 요게 0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A의 인버터블 여부가 같이 판단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인버터블 하다면은 실제로 역행렬이 어떻게 생기냐면은 요렇게 생깁니다. 2×2는 딱 요렇게 유도가 돼요. 2×2는 여기 보시면은 디터미넌트의 역수
디터미넌트의 역수를 앞에 곱하고 여기 대각선 다이아고널에 있던 거는 자리를 바꾸고 다이아고널에 아닌 애들은 부호를 바꾸면 돼요. 이렇게 해서 딱 구해집니다. 이렇게 A의 인버스는 디터미넌트의 역수를 곱하되 여기 대각선은 자리를 바꾸고 대각선이 아닌 데는 부호를 바꾸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해볼게요. 그럼 얘의 역행렬 구할 수 있겠죠. 요 밑에 거 지울게요. 디터미넌트 6이잖아. 그럼 인버스 구할 수 있죠. 그럼 얘의 역행렬은 어떻게 나올까요? 얘의 역행렬 한번 해볼까요? 제가 할까요? 제가 해볼게요. 여기 디터미넌트의 역수를 곱하고 다이아고널은 자리를 바꾸고 오프 다이아고널은 부호를 바꾸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이렇게 2x2 행렬이 딱 주어졌는데 그거의 역행렬은 여기 디터미넌트를 한번 구했죠. 6이었죠. 그거를 역수를 취한 다음에 여기는 자리를 바꾸고 여기는 부호를 바꿨습니다. 실제로 한번 역행렬인지 볼까요? A랑 A-랑 곱하면은 2, 0, 1, 3이랑 뭐 6분의 1 여기 앞으로 빼도 되겠죠? 스칼라니까요. 3, 0, 마이너스 1, 2잖아요. 그럼 6분의 1 빼놓고 2x2 나올 텐데 뿅, 뿅 하면은 6이죠. 요거 하면 0이죠. 요거 0이고 6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1, 0, 0, 1 딱 나오죠. 이렇게 구한 역행렬이랑 원래 행렬이랑 두 개 곱해보면은 이렇게 아이덴티티가 나옵니다. 쉬운 거 하나 해볼까요? 아까 두 번째로 했던 얘 역행렬 한번 구해보세요. 이렇게 행렬이 주어졌을 때 얘는 뭘까요? 해볼게요. 디터미넌트 구해보면은 1 나오죠. 일단 역행렬은 구할 수 있어요. 1분의 1을 앞에 곱할 거고 자리 바꿔도 1, 1이죠. 부호 바꾸면 이거죠. 그러니까 요거겠네요. 네, 곱해보면 뭐 알아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결국 정리를 하면은 2x2 케이스에 대해서입니다. 2x2 케이스 한정이에요. 디터미넌트라는 거는 이렇게 계산이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산을 한 얘가 0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얘가 만약에 0일 수도 있고 0이 아닐 수도 있는데 0이 되는 순간 싱귤러죠. 그러니까 not invertible 하죠. 0이 아닌 순간 non 싱귤러죠. 인버터블 하죠. 그리고 실제로 얘의 역행렬은 어떻게 구해진다? 디터미넌트의 역수에다가 이렇게 구하면 된다. 2x2 케이스입니다. 물론 요거는 2x2 아닌 데서도 통할 거예요. 여기 이 두 번째로 쓴 이거 이제 막 3x3, 4x4에서도 디터미넌트라는 걸 구할 수 있는데 어쨌든 디터미넌트라는 게 0이면 싱귤러해지는 거는 그 행렬의 사이즈랑 상관없이 다 통하는 얘기입니다. 다만 이제 여기 첫 번째 거랑 세 번째 거 요거는 2x2의 한정으로 하는 얘기죠. 네. 사실 보면은 그냥 2x2 케이스 한정으로 얘 디터미넌트가 0인지 아닌지가 사실 여기에 들어가잖아요. 여기 분모가 디터미넌트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분모가 0이 나오면 역행을 못 구하죠. 0분의 1 꼴이 나와버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죠? 네. 넘어가 볼게요. 조금 쉬었다 할까요? 괜찮네, 오늘. 진도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 5분만 쉬었다 갑시다. 네. 그래서 뭐 하여튼 지금 딸 낳고 잘 살고 있다. 네. 재밌네. 요거 하나 풀어보고 뭐 조금 더 얘기하고 그러고 끝내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뭐 똑같아요. 주어진 행렬 A 뿅 있어. 인벌수 구해봐. 예요. 한번 구해보실래요? 디터미넌트도 구해봐야겠죠? 한번 구해보세요. 밑에 다 나와 있지만 그래도 한번 구해보세요. 좀 덥지 않나요? 덥나요? 에어컨 틀어도 되나? 에어컨 틀게요. 에어컨 나오나? 금방 하시죠 이거? 디터미넌트부터 구해볼게요. 디터미넌트 A를 구합시다. 3, 6, 4, 5, 마이너스 2. 디터미넌트 마이너스 2네요. 중요한 건 얘가 0이 아니다. 고로 넌 싱귤러하다. 내지는 인버터블하다. 구할 수 있다. 존재한다. 그래서 실제로 구해보면은 디터미넌트의 역수가 일단 들어가야 되고 자리 바꾸고 9, 바꾸고 그래서 구하면 여기 마이너스 3, 2분의 5, 2, 마이너스 3, 2 이렇게 나오네요. 이렇게 하면 역행렬 구해집니다. 이제 여기 아까 지나왔던 페이지를 한번 가봅시다. 이제 길고 긴 길을 출발을 할 텐데 결국 이거에 대한 얘기예요. 이거에 대한 얘기. 이거에 대한 얘기고 만약에 2x2라고 해봅시다. AX는 B라는 게 주어졌어. 얘가 2x2고 그럼 얘 2x1 자연스럽게 얘도 2x1이 되죠. 그러면은 이게 사실은 뭐 그 변수가 두 개가 들어있는 연립방정식이 돼서 그 변수 두 개를 찾아내는 일이 되잖아요. 이걸 자꾸 이큐에이션,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거랑 요거가 주어졌을 때 얘네가 주어졌을 때 그걸 만족하는 얘를 찾는 일이라서 자꾸 방정식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방정식이라는 게 이제 요런 게 방정식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를 구하는 그런 거. 이거는 이제 리니어 이퀘이션, 선형으로 된 방정식이 되겠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주어져 있어서 이런 식으로 A랑 B가 주어지고 그걸 만족하는 벡터 X를 찾는 문제가 정말 많이 쓰여요. 정말 많이 쓰이고 이거를 이렇게 주구장창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머신러닝에서도 이걸 쓸 거예요. 머신러닝에서도 이게 나옵니다. 뭐 요거랑 비슷한 꼴은 아니고 약간 요렇게 생겨가지고 요거를 뭐 미니마이즈를 해라 뭐 이런 거 나올 거거든요. 그럴 때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말 이 세상의 많은 공학적인 문제들, 결국 공학이라는 게 공학 문제를 수학 문제로 바꿔서 수학 문제를 푸는 거란 말이에요. 정말 많은 문제가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저는 기계공학과 나왔는데 예를 들면은 다리를 설계하는 일. 그런 것도 이렇게 바뀌어요. 그 문제 이렇게 바뀌어요. 다리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힘이 가해지면 다리가 이렇게 휘어지잖아요. 그런 거 요새 이런 걸로 구해요. 사실 이걸로 구해요. 뭐 유한요소 해석 이런 거 배우면은 이거 배우는데 결국 이거예요. 뭐 전자전기라고 하셨나요? 그 RLC 회로 배워도 사실 그거 미분 방정식으로 하면은 이거 리니어하게 바뀌잖아요. 뭐 그런 것도 그렇고 정말 그래요. 그래서 뭐 결국에는 많은 문제가 이렇게 바뀌고 결국 이거 두 개가 주어졌을 때 요거를 구하는 일. 그건데
일단 2x2 한정으로 우리가 역행렬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를 따질 수 있고, 역행렬이 존재한다면은 이렇게 앞쪽에다가 곱할 수 있죠. 이거 행렬 곱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여기가 요거 두 개가 같기 때문에 앞에 곱하면 동일하게 앞에 곱해야 돼요. 어찌 됐든 간에. 이렇게 역행렬을 구해서 앞에다가 구하면은 자연스럽게 여기는 아이덴티티로 바뀌죠. 그러면서 A 인버스 B로 바뀌죠. 그러니까 X는 이렇게 나오겠죠. 우리가 역행렬만 구할 수 있다면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를 그냥 다이렉트로 구할 수 있어요. 한 번에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역행렬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역행렬을 구할 수 있는 순간 이제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이큐에이션의 해를 구할 수 있다. 역행렬만 구할 수 있다면. 이게 사실 뭐 다음 시간에 할 얘기 조금 해보면은 일단 A라는 행렬이 n by n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Rn에서 Rn으로 가는 어떤 함수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x가 있었을 때 이렇게 AX를 해서 B에 갖다 맞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B가 주어졌을 때 반대로 이 X를 찾아내려는 게 역행렬이 하는 일이죠. 사실 역함수죠. 그래서 이 X는 사실 A의 역행렬에다가 B를 이렇게 곱해주면 되죠. 이렇게 원래는 오른쪽으로 가는 함수인데 이 오른쪽으로 가는 이 함수에 역행렬이 존재한다면 반대로 가는 일도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무 벡터나 하나 뽑아도 그거를 만들어냈던 그 숨은 x를 반대로 이렇게 찾아낼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된다? 여기에다가 역행렬만 곱해주면 다시 반대로 찾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역행렬이 존재한다는 게 여러분들 이거 다음 시간에 확인할 건데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원투원이 돼야 되잖아요. 뭐 중복되는 게 없어야 되고 모든 영역이 다 꽉 차야 되는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건데 그 조건이 사실 A라는 행렬이 역행렬이 존재하려면은 그 원투원이 돼야 된다. 라는 얘기를 랭크 시오렘으로 할 거예요. 다음 시간. 그거를 미리 약간 떡밥을 뿌려놓겠습니다. 어쨌든 역행렬을 구한다는 거는 뭐 해를 구하는데 사용이 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다. 이게 꼭 n by n뿐만 아니라 선형대수 나중에 많이 배우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생겨있는 뭐 이렇게 길쭉한 행렬 아니면 이렇게 홀쭉한 행렬 그런 행렬에 대해서도 이제 역행렬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까지 가거든요. 근데 우리 수업에서 거기까지는 못 갈 것 같고 그러니까 그게 거기까지 가게 되면 이제 리스트 스퀘어 문제 같은 게 나올 텐데 거기까지는 못 갈 것 같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강의 자료 7쪽에 나와 있는 이 예제가 딱 뭐냐면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제 우리는 선형대수를 이용을 해서 이걸 만족하는 x1, x2를 구해보자예요. 그쵸? 우리 이렇게 주어지면은 이거를 행렬과 벡터를 이용해서 쓸 수 있어요. 요거죠. 요렇게 하나하나 스칼라로 풀어서 쓰나 그거를 적절한 행렬 A랑 X랑 B를 만들어서 요렇게 리니어 이큐에이션으로 바꿀 수 있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걸 만족하는 X1, X2 바로 찾을 수 있죠. 요렇게 찾으면 돼요.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A라는 행렬에 역행렬을 먼저 구하고 그거에다가 B를 곱해서 마무리를 하는 거죠. 한번 해볼게요. 일단 디터미넌트부터 봅시다. A의 디터미넌트는 마이너스 2가 나오네요. 그럼 A의 역행렬은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6,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오겠죠. 이게 A의 역행렬입니다. 그럼 요거 실제로 구할 수 있어요. 해볼게요. 다음 페이지에다가 A의 역행렬이 마이너스 2분의 1에 6,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요걸로 구했고 B가 아까 3, 7이었죠. 그쵸? 그러면 우리는 이걸 만족하는 x를 여기에다가 얘를 곱하면 됩니다. 마이너스 2분의 1에 6,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3
에다가 3, 7 곱하니까 6, 7에 42 빼기 12, 30이 되겠네요. 마이너스 15, 21, 6이 되고 40, 이거구나. 그래서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3 맞나? 나 계산 잘했나? 잘못했어. 어디 잘못했지? 어디 잘못했을까? 3, 2, 18, 20,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42. 뭐 잘못했죠? 저 계산 뭐 잘못했어요? 요거 잘못했구나, 여기. 요거, 아닌데? 6,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3. 3, 7. 어디예요? 어디죠? 여기가 30이 아니에요? 6, 7을 곱했구나. 6, 3, 18 빼기 28?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여기가 5가 되겠네요. 5 마이너스 3. 네, 이렇게 딱 나옵니다. 이게 이거 그냥 2x2 케이스에 대해서 이렇게 구했지만, 나중에 머신러닝을 하면은 이 벡터의 사이즈가 어떻게 되냐면은 데이터의 개수만 해져요. 뭐 데이터가 10만 개면은 10만 디멘션의 벡터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막 행렬도 뭐 10만 바이 5 막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그런 거 가지고 이제 막 계산을 해내는 거라서 손으로 구할 일은 사실 없는데, 기본적으로 뭐 2x2나 3x3 정도는 이게 손으로 계산을 할 줄 알아야지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게 되겠죠. 그래서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이제 인버스, 역행렬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프로퍼티들, 성질들이 있어서 그거를 몇 개 볼게요. 첫 번째, 역행렬의 역행렬은 자기 자신이 나온다. 당연하죠. A랑 A 인버스랑, 그러니까 얘에 대해서는 얘가 역행렬이죠. 근데 반대로 얘의 역행렬은 얘가 되겠죠. 그 말이죠. A 인버스의 인버스. 왜냐하면 요것도 하나의 행렬이라서 요 행렬에 얘를 곱했더니 아이덴티티가 나왔으니까 요 행렬에 대한 역행렬도 사실 얘가 되겠죠. 서로가 서로의 역행렬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서로가 서로의 역행렬이다. 그래서 역행렬 두 번 취하면은 다시 자기 자신이 나온다. 그게 있고, 두 번째, 곱하고 나서 역행렬을 취하는 거는 각각의 역행렬 취해서 자리를 바꿔서 곱해야 됩니다. 이렇게 A, B에다가 인버스를 이렇게 안으로 넣을 거면은 이렇게 B, A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요거 약간 트랜스포즈도 비슷한 거 있었죠. 그리고 트랜스포즈의 역행렬이나 역행렬의 트랜스포즈나 이렇게 자리를 바꿀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여기 왼쪽에 있는 거는 뭐예요? 트랜스포즈 전치부터 하고 그 다음에 역행렬을 구하나, 역행렬을 구한 다음 트랜스포즈를 하나, 두 개의 결과는 동일하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하면은 오늘 준비한 거 생각보다 빨리 끝났네. 뭐 물어보실 거 있나요? 오늘 한 거나 아니면 사전 강의나? 이번 주 목요일 사전 강의는 디터미넌트에 대해서 한번 다루고 갈 거예요. 이제 2x2가 아니라 일반적인 경우에 디터미넌트 어떻게 구하나고, 본 강의에서는 이제 뭐 인버스 뭐 시오렘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아까 예고했던 어디 갔어? 요 내용에 대해서 하게 될 겁니다. 역행렬이 존재한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원투원이 될 때 컬럼 스페이스와 널 스페이스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나? 그래서 랭크가 어떻게 돼야 되냐? 막 짬뽕에서 다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목요일 본 강의는 이제 이렇게 막 문제 푸는 이런 거는 별로 없을 거고, 막 이제 어려운 막 용어들을 막 버무려 가면서 설명을 할 겁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